안녕하세요. 은평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재훈 교수입니다. 제가 가톨릭 병원에서만 보낸 시간을 전공의 시절부터 따지면 내년이면 벌써 30년째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사는 가톨릭대에서 하지 않았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만 가톨릭대에서 했습니다.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저는 임상화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지만 병원의 감염관리 의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고 병원 인증평가가 또 매우 중요한데 관련된 조사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저는 병원의 홍보실장 업무도 맡고 있는데 이게 해보지 않은 분야라서 아직도 힘들지만 훌륭한 홍보팀원들 덕분에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 은평성모병원이 잘 알려지지도 않아서 고민하다가 한번 대외적으로 알려볼 겸 또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학회 운영도 해볼까 생각한 끝에 작년에 학회 이사장에도 도전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목표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저는 절대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학회에서 저희 병원을 모르는 분이 없고 그 연유로 해서 현재 대한임상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작년 2월 국내 대학병원 중 최초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매스컴으로부터 큰 이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였으니까요. 병원이 개원한 지 1년도 안 되었고 서울시 코로나 대응팀이 병원 상황실에 포진해서 병원 전체 감염관리 시스템을 진두지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탓할 수도 없는 재난에 저희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초반에는 메르스에 준하는 매우 강력한 방역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저희 병원도 2주간은 외래와 응급실이 폐쇄되었고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말이 병원이지 감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추가 감염자 발생이 없으면서 모든 직원들이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을 확인한 다음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했고 저한테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감염관리 감시단을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병원 곳곳을 팀을 짜서 다녔고 감염관리에 취약한 곳을 매일 확인하고 보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역할을 맡았고 활동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였는데 발표 앞부분에 항상 코로나 관련 지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매번 다른 주제어를 찾아야 했고 관련된 문헌을 뒤져서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런 주제어를 찾을 수 있느냐고 물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에서 매일 아침에 직원 식구들과 기도 시간을 갖는데 그때 그런 것이 저도 모르게 떠오른다고 말이죠.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저희 병원만의 독창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여러 언론에 보도됐으며 WHO 웹세미나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염관리 감시단 외에 코드 애플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코드명을 방송하게 되는데 만약 코로나 의심 환자가 생기면 코드 애플을 발동하게 되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병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감시단은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활동이고 코드 애플은 현장에서 대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완벽에 가까운 방역 시스템을 갖추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탭댄스처럼 감시단 활동도 낯설고 처음 시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동료 직원들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병원에서 일을 했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고 가장 큰 결실을 맺은 일은 감염관리 감시단 활동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관리 감시단 팀원들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다학제 팀이었고 개인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했고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나갔습니다.
또한 감염관리 코디네이터를 만들어 병원 전체의 감염관리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고요. 병실을 다니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했습니다. 모든 활동 내용은 학술지에 발표를 했고 활동집을 만들어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은 팀원들의 노력의 결과였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었으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단검사 의학과라는 과를 들어보지 못했거나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았을 겁니다.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업무도 있지만 대부분 검사실에서 검사하거나 판독하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일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PCR 진단검사라는 고유한 명칭이 널리 쓰일 정도이니 저희과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의사들 상대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찾아가는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검사 처방을 내고 결과를 보면서 환자 치료를 하는데요. 검사실과 협업이 되지 않으면 정확한 검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환자 상태나 검체 채취하는 시간 등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금년에 여러 임상과를 다니면서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검사에 대한 소개도 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매년 저희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맵을 그려보는데요. 병원 내에서 하는 일, 또 외부에서 하는 일의 순서도나 집중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균형을 잡으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활동만 한다면 병원에서 싫어하겠죠. 저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산학관 협력위원장을 8년간 했습니다. 체진단 의료기기법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의료기기법에서 독립되었는데요. 체진단하면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환자 검체를 받아서 검사하기 때문에 우리 몸 바깥이라는 체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식약처와 제조사 그리고 대학의 노력으로 코로나 이후에 국내 제품이 빨리 허가가 되고 출시된 덕분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체진단 의료기기법 제정에 기여했고 식약처와 같이 긴급 사용에 대한 승인을 협력하였으며 제조사의 임상시험을 잘 해줘서 국가에 대한 공정을 인정받아 가문의 영광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요즘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중 국내 최초로 식약처 승인을 받은 제품을 보면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검사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고 PCR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 유용할 것이고 검사에 대한 전략도 변경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연구원, 제품 개발에 혼신을 다한 제조사, 빠른 허가를 내준 식약처 체외진단 의료기기과 담당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